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합격스쿨의 샘리 코치입니다. 오늘 바로 그 PT 면접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 비법을 알려드리는 PT 면접 총정리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서부터 PT 면접에 대한 정의, PT 면접을 왜 하는지, PT 면접을 위한 템플릿, PT 면접에 대한 예시들, 그리고 PT 면접에 알고 싶은 Q&A 전체적으로 총정리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챕터를 설명란에 만들어 드릴 테니 원하시는 부분에 가셔서 필요한 부분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컨텐츠 이후에는 현대글로비스, 아모레퍼시픽, 대한항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이 각 대기업들에 대한 템플릿별로 회사에 맞는 PT 예시와 기출 문제와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오늘 이 영상을 정주행하셔야 기본적 PT 면접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어떤 템플릿으로 적용하는지 알고 계셔야 또한 어떻게 PT 면접할 때 비언어적 표현서부터 그 다음에 올라가는 컨텐츠들을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놓치지 말고 꼭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PT 면접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T 면접의 T는 프레젠테이션 테스트의 약자입니다. PT 면접 10분에서 50분 사이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준비를 한 상태에서 PT를 5분 동안 발표를 하고 그 다음 Q&A로 5분에서 동안 질의응답을 받는 게 일반적인 PT 면접입니다. 하지만 미리 사전에 주제를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자의 주제를 주어주고 그거를 발표를 시키고 그거에 대해 면접관들이 평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지원자의 발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능력, 또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안정성까지도 전반적인 이 사람이 같이 일할 수 있는지를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능력을 보는 거죠. PT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자가 얼마나 논리적 흐름으로 전개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보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나운서처럼 쇼호스트처럼 기상캐스터처럼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PT 주제에 대해 얼마나 정답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또는 어떤 지원자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거나 그 회사의 내부적 상황을 어떻게 알아내서 그거를 PT에 넣어서 말한다고 해서 꼭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앞에 발표할 때 앞에 앉아 계신 면접관들 최소 3명에서 4명은 적어도 10년에서 15년 동안 그 업무를 그 회사에서 그 일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선배를 통해 유튜브나 네이버, 인스타를 통해 얻어낸 그 주제에 대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여러분이 내용을 이야기한 거에 오히려 반문할 수 있는 Q&A 시간에 오히려 되물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거나 해결 방안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문의가 올 수도 있어요. 즉, 왜 PT 면접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고 논리적 흐름으로 전개를 해서 얼마나 의사소통 능력 이런 부분이 회사에서 일어날 때 내가 발표를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얼마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의 팀원들, 팀장님, 임원분들 앞에서 발표를 할지를 사전에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PT 면접을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PT 면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사전에 회사가 일주일에서 2주일 전에 PT 면접 주제를 주어주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준비하셨다가 그 발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놓고 당일날 PT를 하시는 겁니다. 즉,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얘기는 다른 지원자들도 적어도 1에서 2주 동안은 발표를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 얼마나 더 많이 준비한 사람들이 말을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시를 들어드리면 실제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고자 하셨던 분 중에 PT 면접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됐는데 주제가 본인이 입사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 본인이 노력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즉 입사 후 포부를 이야기하는 PT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해줄 때 본인이 10년 후에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어떤 꿈을 갖고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으로서 일하겠냐 잘 모르겠는데요. 10년 후에 똑같이 승무원으로서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일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후에 승무원이 됐을 때 지원자는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라고 내가 오히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년 후 정도면 사무장 정도가 돼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나라면 프리젠테이션 PT 슬라이드에 대한항공 비행기를 그려서 이륙을 해서 10년 후에 사무장 자리까지 가기에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처럼 나의 모습이 어떻게 준비해서 나아가고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지를 그려보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왜 놀라운 거냐. 그 주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채용자 입장에서 왜 그 질문을 던졌는지 정말 들어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본인이 명확한 목표를 갖고 일을 할지를 알고 싶은 거니 실제 10년 후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미리 주어진 주제를 갖고 준비를 일주일이고 2주일 동안 준비를 한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가셔서 발표를 하시는 게 있고, 또는 면접장에 갔을 때 즉석에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면접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면접의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T 면접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세요. 어떤 주제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PT 면접의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아는 부분이 없다면,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부분이 많이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PT 면접은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용자의 기대 수준에 맞는 정답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와 가장 유사하고 본인만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주제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모르더라도 본인만의 논리적 흐름을 통해 해결 방안이나 계획을 제시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PT 면접의 목적 자체가 얼마나 논리적 흐름으로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상대와 공감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싶은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석에서 주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내가 지원한 직무 또는 그 지원한 산업에 대한 트렌드, 이슈, 뉴스거리 또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기술적 직무로 지원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기술적 직무에 해당되는 직무적 특성, 직무적 이해도를 알아보는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PT 면접의 주제가 휘도 불균일 발생 시 원인,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해 보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균일하고 그 기술적인 부분을 잘 만들 줄 알고 개발할 줄 알고 해야 되겠죠. 불균일이 될 때에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요 팩터들은 이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직무를 공부를 해왔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세 가지는 원인이나 문제점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세 번째 PT 면접 템플릿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처음 시작할 때의 인사말과 맨 마지막에 맺은 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처음 시작과 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말과 맺은 말 사이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인사말과 맺은 말이 있고 그 사이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거예요. 이 틀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PT 면접도 가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가시자마자 인사말, 서론, 본론, 결론, 맺은 말을 먼저 키워드를 적으시고 그 주제에 맞게끔 접근하시면 됩니다. 서론에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주제를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하십시오라는 게 주제라고. 서론의 주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서론의 주제가 주어진 게 문제라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를 갖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있는 본론만 준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삼성 디스플레이에 휘도가 불균일이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결론에는 그걸 해결했을 때의 기대 효과나 결과겠죠. 그럼 본론에는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넣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원인 분석, 두 번째는 해결 방안, 세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원인 분석에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원인들이 있다는 걸 키워드로만 간단하게만 적어 놓으세요. 해결 방안은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지 본인의 논리적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본인만의 논리적인 근거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원인이 나왔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죠. 여기에는 두 가지로 단기적 계획과 중장기적 계획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는 인사말, 맨 마지막에 맺은 말, 그 사이에 서론, 본론, 결론. 결론은 서론의 주제가 문제점이면 반대가 되는 해결된 결과, 기대 효과가 될 것이고 그 본론에는 원인 분석과 본인만의 해결 방안,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에는 단기적, 중장기적 계획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PT 면접 예시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마케팅에 지원했을 때 예상 문제입니다.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신규 이너뷰티 브랜드 론칭 전략. 첫 번째는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본인의 이름을 찝어서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모레퍼시픽 마케팅에 지원한 홍길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론에 대한 주제를 있는 그대로 주어지는 거니까 주제를 주어진 그대로 쓰시고 발표할 때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MZ세대를 목표로 하는 이너뷰티 브랜드의 론칭 전략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셔도 좋고 여기에 대한 지금 문제점에 대한 현 상황을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MZ세대는 자신을 표현하고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중시하지만 현재 시장들은 MZ세대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하지만 주제만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본론으로 원인 파악,
기존 브랜드의 한계, MZ세대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브랜드의 한계는 뷰티 시장의 대부분은 외형적 아름다움에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너 뷰티와 관련된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원인이 MZ세대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브랜드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기에 신뢰를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해결 방안은 이너 뷰티와 외적인 아름다움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은 MZ세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너 뷰티와 외적 아름다움을 함께 강조하는 제품 라인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미네랄, 천연, 자연 유래 성분을 활용한 건강한 화장품 라인을 개발하고 런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MZ 자극하기 위한 마케팅으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컨텐츠 마케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제품의 사용법을 효과적으로 직접적으로 시연을 해서 바이럴적으로 마케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본론에 저는 실행 계획적으로 단기적 계획과 중장기적 계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 계획으로는 먼저 내부적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예산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또한 이게 실제 제품을 구성하고 런치하는 데 세일즈 마케팅적으로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R&D적인 측면에서 이게 제품이 개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원가와 제품의 가능성, 실제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했을 때 종합적인 부분의 실현 가능성 부분을 논의를 내부적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적 이해관계자인 인플루언서라든가 PR 또는 마케팅 에이전시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비용적인 부분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회사에 가면 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 계획에는 내부적인 부분하고 외부적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중장기적 계획은 어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년 후, 5년 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뭔가 인식의 변화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케팅에서 브랜드에 대한 가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어떤 캠페인을 한다던가 마케팅적인 전략을 활용을 하시고, 또한 중장기적 계획에 필요 예산 확보나 예산을 SNS, 어떤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팝업 스토어로 여러 가지 다각화된 유통 채널을 활용할 줄 알고 전략적으로 세우는 거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제가 이야기한 거에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결론은 기대 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론의 주제가 문제점이었다면 그 결론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 기대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 기대 효과로는 이러한 해결 방안과 전략적인 계획을 통해 MZ세대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매출 성장과 함께 현대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미지 브랜드를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느 회사 결론적으로는 매출의 향상을 시키거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속 가능한 부분, ESG적인 부분, 아니면 AI나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이 더 나아가고 회사 글로벌 트렌드나 글로벌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는 게 결론이겠죠.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인사말, 서론, 본론, 결론 후 맺은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입사한다면 저의 역량과 전문성, 실무 경험을 토대로 현업에서 유사한 상황의 프로젝트에 제가 맞닥뜨린다면 저의 이러한 역량과 전문성, 실무 경험을 적용시켜 핵심적인 인재, 신뢰받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 줄에서 두 줄을 꼭 본인이 어떠한 인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꼭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채용 자체 면접에 PT 면접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PT 면접 후에 별도의 인성 면접, 직무 면접을 같이 보는 게 대기업의 트렌드예요. 즉 PT 면접은 저는 볼 때 10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나머지 70%, 많게는 90%가 직무 인성 면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PT 면접에서 논리적 흐름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그 해당 직무에 준비되어 있는 인재인지를 이야기를 꼭 하셔야 PT 면접을 끝나고 나서 나가시면 면접관들에게 여운이 남아서 이 사람은 딱 이 직무에 적합한 핏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픽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PT 면접 발표 스킬입니다. PT 면접 발표 스킬로는 이 바로 시선 처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PT 면접장에 가면 여러분 앞에는 적어도 3명에서 4명, 많게는 5분이 앞에 앉아 계실 거예요. 가운데 계신 분이 가장 높은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에 앉은 분일수록 낮은 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가운데 분을 우선적으로 보시면서 나머지 분들의 시선을 분배하면서 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PT 면접에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인사입니다. 들어가서 PT가 시작할 때 인사를 먼저 90도로 하시고 나서 앞을 바라보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무엇입니다. 라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서 있고 인사부터 90도로 하고 가운데 분과 옆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인사말과 PT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한 면접 도중에는 앞을 계속해서 가슴이 앞을 바라보게 하면서 면접관들을 보고 계셔야 되고 살짝씩 옆으로 틀어서 슬라이드를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간단하게 손동작을 하거나 이 손동작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하지 않으셔도 되고 공수 자세나 차렷 자세로 계시면서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대본을 보거나 화면 자체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살짝 키워드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PT 면접도 대화를 하는 거고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또는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책을 읽듯이 화면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PT 면접은 5분에서 10분 정도가 주어지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많이 이해시키려고 말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키워드 중심으로만 슬라이드에 작성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키워드를 논리적 흐름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인사말을 하고 서로는 주제를 이야기한 다음에 본론, 결론, 맺은말로 어떻게 이야기하겠다고 목차를 설명하시고 본론에 들어가시고 원인 분석, 해결 방안, 계획 그래서 본인이 맺은말로 이어지는 순서를 꼭 말씀하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꼭 말씀하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말의 속도는 여러분이 얼마나 천천히 또박또박 힘을 주어서 끝을 힘을 주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신뢰성 있고 전문성 있게 들립니다. 말을 빨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잘 알아듣고 많은 지식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PT 면접 학원이나 컨설팅 학원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면접 코칭을 오늘 같은 이와 같은 훈련을 2시간, 3시간 동안 PT 면접을 하는 이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전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비언어적 표현을 그리고 톤앤 매너나 말의 속도나 말의 빠르기, 말에 힘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사말로 안녕하십니까? 아모레퍼시픽 마케팅에 지원한 홍길동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MZ세대 이거입니다. 잠깐 쉬고 제가 오늘 발표할 순서는 원인 분석, 해결 방안, 구체적인 계획, 이로 인한 기대 효과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는 PT 면접 Q&A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PT 면접을 잘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에 대한 답변은 주제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전에 PT에 대한 주제가 주어지면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주어지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는 주제는 뻔합니다. 기술적 직무의 경우 직무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원인, 해결 방안, 그리고 산업에 대한 트렌드, 기술적 어떤 핵심적인 뉴스거리, 그 회사가 처해 있는 지금 갖고 있는 비전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어떠한 키워드를 준비해야 되지만 공부하고 가시면 돼요. Q&A 2번째 질문은 발표 중 긴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연습입니다. 말을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또박또박 키워드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서론, 본론, 결론. 그 앞에 인사말과 맺은말을 넣는다 생각하고 접근해서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을 반복해서 훈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코칭을 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PT에 대한 부분을 대학교 때 많이 해보지가 않고 또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그룹 스터디로 PT 면접 스터디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비전문가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발표하는 거를 다른 비전문가가 그거에 대해서 코칭해 주는 거는 너무나 위험해요.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로는 그룹 PT를 하는데 비전문가들끼리만 있는데 같은 회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같은 회사를 준비하신 분끼리 경쟁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좋게 해주겠지만 반대로는 속으로는 이 사람 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나쁘게 나와 있는 말에 대한 습관이나 표정이나 다른 부분이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 같아. 기분 상하지 않게 해주려고 현타 오지 않게 하려고 좋게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PT 면접, 직무 면접,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들의 집단인 그룹 면접, 그룹 스터디 같은 것보다는 면접을 전문가한테 직접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혼자서 저와 같은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훈련하시는 거를 줌을 통해 녹화를 하거나 핸드폰을 앞에 거치해 두고 녹화해서 반복해서 본인의 말의 속도나 표정과 내용이 어떤지를 본인 혼자서 바라보고 확인하고 노력하는 게 더 좋아요. 반복해서 훈련하시는 걸 더 추천하고 만약에 시간과 비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저는 꼭 전문가한테 맡겨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합격을 많이 시킨 전문가들이 봤을 때 채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바로 콕콕 집어서 짧은 시간에 이 튜닝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비용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PT 발표에서 면접관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선 처리.
그리고 몸에 대한 각도입니다. 인성 면접, 직무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 모두 다 똑같아요. 상대가 있으면 서로 간에 쌍방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면접이에요.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게 말 그대로 면접이에요. 그러니 상대방과 서로 공감한다고 고개도 끄덕일 수도 있고 밝은 표정에 자신감 있는 말투, 표정,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보고 뽑는 게 바로 채용해서 우리랑 같이 일할 사람인지를 보는 게 바로 면접이에요. 그게 직무든 인성이든 토론이든 PT 면접이든 동일합니다. 오늘은 PT 면접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한 템플릿, 예시, 발표에 대한 스킬, 그리고 큐도 오늘 알아보았어요. 추가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PT 면접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또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별도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게요. 오늘 시청하신 내용이 유익하셨고 좋았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로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 스쿨의 쌤리였습니다.